자,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쉬려고 했는데 중요한 이슈가 발생이 돼서 방송을 긴급하게 켰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에 급락을 했죠. 그리고 시장이 끝나고 나서 장 종료 이후에 SK하이닉스가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해서 전량 소각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주주 환원 정책 기간 중 2025년부터 2027년 동안에 누적 잉여 현금 흐름의 50% 이상을 환원하고 자기 주식 취득 소각과 배당을 병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리고 추가적인 주주 환원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3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 새로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크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애프터마켓에서 보면 지금 거의 양봉으로 돌아서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이 마이너스 단계를 이탈하고 급락이 나왔을 때 7월 30일이죠. 이때 최태원 회장이 SK하이닉스 주식을 47억 8,564억 원치 매수했다 라는 이슈가 발생하면서 다음 날에 상한가를 가는 엄청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8월 19일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단계를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와, 이렇게 빠질 일이 아닌데 싶을 정도로 급락이 나왔는데, 저는 이게 쌍바닥을 만들려고 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긍정적인 조정으로 일단은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 끝나고 나서 곧바로 40조 원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일까지 급등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싶어요. 왜냐면 과거에 최태원 회장이 주식을 매수했다 했을 때 다음날 상한가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40조 원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발표가 났기 때문에 다음날까지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검은 색깔 선까지는 기본적으로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의 급등락을 매일매일 예상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박스권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이쪽이죠. 이 정도가 저점이 될 수가 있고, 많이 떨어질 경우에 올라가면은 여기가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은 색깔 선과 아래 초록 색깔 선, 여기 사이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박스권이다 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고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진행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오늘 중요한 시점까지 떨어졌죠. 21선과 추세선이 여러 개가 있는 지점까지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미국 국채금리, 장기 국채금리가 지금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날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열어둬야 된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박스권 흐름을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5,500선까지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올라갈 경우에는 이 7,500에서 8,000선 사이에서는 많은 매도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7,500에서 8,000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많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한 8,500까지 열려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7,500, 8,000선도 조금 조심해야겠지만, 최대로 많이 올라가면은 한 8,500선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봤을 때 중간 가격은 한 8,000 가격, 8,000선까지 열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피 지수를 볼 때 이 5,500에서 8,000선 정도까지 중간 가격이죠. 7,500에서 8,500까지 저는 열려있다 보는데, 한 중간인 8,000선 정도까지 목표를 잡고 이 박스권 흐름이라고 생각하시고,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고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선방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선까지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고, 850선에서 저는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기 조정 이후에 또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다음 목표가는 241선 있는 부분이 950선 약간 넘어가는 단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코스닥이 급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한 700선 약간 깰 수도 있는데 700선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매일매일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합니다. 그 대신에 넓은 범위에서 여기까지는 열려있고 위로는 여기까지 열려있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면 보다 좋은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24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제가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1100에서 1200 여기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중간 지점을 잡으면 한 1150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결국에 241선 돌파 관건이고 여기를 돌파할 경우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앞으로 먹을 게 더 많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코스피도 당연히 지금 과대 낙폭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여기 구간까지 올라간다 했을 때는 코스피 종목들의 비중을 좀 많이 줄여주는 게 좋다. 그리고 코스피 반, 코스닥 반 이렇게 반반 투자를 하던가 해서 조금 종목들을 분산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는 S7 종목들로 쏠림이 발생했었잖아요. 근데 그 쏠림이 지금은 분산으로 확산으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에 몰빵하기보다는 반반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보면 오늘 상승 종목은 얼마 안 됐는데 대부분 종목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락 종목이 많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크게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만 순매수했기 때문에 지수 하락,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둬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장 끝나고 갑자기 SK하이닉스가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오늘 매도했던 외국인과 기관이 내일 다시 재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매도세가 안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코스닥이 좀 선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일 주주환원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종목들의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중요한 일정은 없어요. 이번 주는 뭐 별다른 중요한 이슈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 FOMC 의사록 공개 있으니까 여기를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장 마감 내용 간단하게 보면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과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외국인이 대거 이탈하며 코스피가 급락을 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락을 했다가 지금은 애프터마켓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급반등이 나오고 있죠. 간밤에 뉴욕에서 미국 30년물 금리가 5.33%까지 올라서 19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라는 거. 이게 컸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98% 급락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펜실베니아주가 데이터 센터 건설에 환경, 지역 사회 승인을 의무화하면서 AI 설비 투자 지연 우려가 또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키옥시아도 12%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마이너스 7.82,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9.75까지 급락을 했다가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오늘 발생한 이슈 중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육군 K9 자주포 수주에 성공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수급으로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오늘 많이 순매도했고 반면에 개인이 그 물량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장마감 이후에 SK하이닉스가 40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전량 소각하기로 공시를 한 거, 이게 크게 작용을 했고요. 추가 환원 정책도 3분기 실적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됐죠.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정을 AI 업황 훼손이 아닌 금리에 따른 되돌림으로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선행 PER이 3배에서 4배로 낮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제한적이라는 진단인데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과 주주환원 구체안이 방향을 가를 전망이다 라는 거죠. 실제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388조 원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실적은 일단 뒷받침이 된다라는 거고 변동성이 큰 국면인 만큼 초입 매수 자제하고 분할 대응하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크게 급락해가지고 1,400원을 깼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환경은 만들어졌는데 미국 국채금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국채금리가 지금 문제라는 거죠. 왜 이러한 국채금리 문제가 나오는지를 보면은 빅테크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과 국채와의 자금 조달 경쟁이 발생을 해서 금리가 끌어올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급락했던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제 생각은 동일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아래로 만약에 열린다라고 하면 이 마이너스 1단계까지 저는 열어놓고 보고 있고, 위로는 30만원 약간 넘어가는 검은 색깔 선 부근까지 일단은 박스권 흐름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2단계까지 좀 열려있는 상황이고, 위로는 0단계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흐름으로 떨어지면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반등이 나오면 뭐 SK스퀘어라든가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S7 종목들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코스피 전반적인 대형주 수급이 좀 개선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은 오늘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액침 냉각이라든가 이런 공조 시스템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도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로봇주도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과대 낙폭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 가져보시고, 그 대신에 지수 자체가 박스권을 그리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고, V자 상승이 아니라 U자 상승 형태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천천히 추세를 지켜보면서 천천히 분할적인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수의 하락은 제한적이고 하락 시에 오히려 좋은 기회로 보고 있고요. 상승하면은 상승도 제한적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면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 후 관망하는 전략이 좋고요. 지수 회복은 조금 V자 상승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왜냐면은 국채금리 상승이 장기화될 전망이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지금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풀어 나가시는 전략이 좋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한번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